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수원시 장안구 비단마을인데요. 천천동입니다. 수원 성균관대학교 바로 건너편 쪽에 있는 곳이고요. 1호선 성균관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는 교통 여건은 조금 더 좋아지지만 이 물건을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초중고 학군이 바로 이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 내지 마련의 개념으로 취약 자녀분들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좀 큰 평수이면서 46평이잖아요, 그죠? 큰 평수이면서도 지역적인 위치에 의해서 이가 좀 가격대가 저렴해요. 저렴하면서 초중고 학군을 가지고 있다. 애들 고등학교가 공부시키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수원에 있어서도 저렴하면서도 큰 평수이면서 학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점을 보고 실수요 내지 마련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시당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요. 이 물건 수원도 지금 투기과열지구 조성 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 중개업소 가서 거래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입주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제약사항이 따르죠. 하지만 경매는 여러분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분간은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규제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특유 소유들은 일단은 못 들어옵니다. 다주택자도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 취득세 8% 중과라는 부분 때문에 다주택자도 못 들어와요. 오로지 실수요자, 생애 최초가 되었던 현재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보기에는 아주 취약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이라 그러시면 내 집 마련을 취득하기에 상대적으로 괜찮다. 뭐 아파트 건물 연식은 좀 되었습니다. 01년식이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거죠, 그죠? 20년이 넘었지만 여러분 이거 뭐 신축 다 좋죠. 신축 뭐 당연히 다 좋죠. 근데 46평형 신축이면 수원 이쪽도 가격대가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근데 구축이지만 내 나름대로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거친다거나 그렇게 하면 신축 못지않게 여러분 저렴한 가격으로 위치가 좋으면 인테리어 좀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뭐 신축 아이고 신축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게 세상 내 뜻대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4년 차 간 아파트니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변모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경공배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이러한 영상을 빌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래도 성대역 근처에 조금 수원 이쪽에 좀 저렴하면서도 큰 평수를 찾고 있는 분이 이런 영상을 또 보신다 그러시면 저쪽으로 내가 경매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이동을 해봐야 되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임을 받아서 제가 현장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입찰 받아서 명도까지 완료해주는 일을 처리하는 실무를 처리하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이 괜찮다,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요. 꾸준히 제가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물건에 있어서 내가 입찰을 좀 해서 부동산 중개 가격보다는 더 저렴하게 안전하게 취득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 9월 달에 매매가 변동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경기도 그 분당하고 성남이거든요. 성남시 분당구 중일구고 경우 성남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경기도 하남 그리고 성남시 전체 그리고 용인 수지구 안양 마랑구 그리고 여기 그 의왕 안양 마랑구 의왕 수원 영통 그리고 아이고 무슨 거야 이거 장안구 요 일대하고 그 어디 갔나 장안하고 여기 있는 경기도 광명이 지금 33평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지금 뭐 14억 16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난 사실상 너무 좀 센 듯해도 또 광명이라는 또 옆에도 광명 신도시 권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일대 수도권 12개 일대가 지금 다 묶인 겁니다.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중개거래 하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워졌죠. 대신에 경매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유롭다.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당장 입주하지 않고 전체를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는 곧 갭 투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6평에 37평형. 자, 지역적인 위치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입지가 머리면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영풍 마드레빌이라는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 721동, 이 앞에 동 404호 물건입니다. 4층 4호 라인 물건,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앞쪽은 또 어린이 공원이 있네요. 이 물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 뒤에 초중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초중고, 뭐, 옆에 동남보건대학교까지 있네요. 그리고 길 건너에는 성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요.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 학군 수요가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아파트 단지지 않습니까?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조금 여기가 지대가 좀 높아요. 높고 아래로 쭉 내려오거든요. 성대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거 뭐 붉은색 선도 같이 개매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GTX 신호선입니다. GTX 신호선은 정차역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경기도 의왕역 한국철도대학교, 지금 교통대라고 그러지만 이게 예전 한국철도대거든요. 의왕이 물류의 중심입니다. 군포 의왕이에요. 지역적 위치가 자통발달 뻗어나가기가 옛날 과거부터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GTX-C가 의왕역에 정차를 하고 그리고 아래에 수원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1호선 타고 한두 고장만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GTX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 밑에 화서역 쪽으로 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노선이 뭐냐면 신분당선 연결선입니다, 여러분. 신분당선 라인 따라가지고 가격대가 많이들 오르고 꿈틀꿈틀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규제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 경기도청, 경기도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에서 용인 수지구청, 그리고 분당, 판교, 강남역으로 올라오는 신분당선 황금노선 라인이거든요. 이 황금노선 라인이 지금 경기도청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죠. 광교에까지는 개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연장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 수원 호매실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호매실 쪽으로 해요. 수원 호매실 쪽으로 내려가면서 호매실 이쪽도 가격대가 많이들 움직였어요.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연말이기도 하고 대출 규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심리가 움츠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움츠러져 있을 때 준비가 되신 분들께서는 지금쯤 도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동산 경공에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는 입찰법정은 꼭 갑니다. 손님하고 가서 낙찰받고 맹도 처리를 하는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몸으로 부딪히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몸으로 부딪히고 알고 있는 실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백날 떠드는가고 해. 매일 임장 가고 명도회로 다니고 그리고 경매법정 가가지고 오늘은 어느 정도 물건에 내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야 이번 주 차이는 조금 더 적게 들어왔네. 이유가 뭘까?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더 적게 들어왔네. 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호가는 높지만 응찰자 숫자는 줄었다. 응찰자 숫자는 줄었지만 실제 낙찰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공격적으로 임하는 사람 임합니다. 그런 분들은 실소유 개념으로 꼭 취득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실소유자분들이라고 그러시면 그래도 부동산 나와 있는 중개 매물보다 저렴하고요. 중개는 지금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던 지역에 있었던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허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다가 내가 잔금 납부하고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만 넣으면 바로 그냥 내 앞으로 등기 딱 넘어와요. 너무나 절차적으로 간단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안정성이 있다.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저 같은 분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철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이 초중고 학군이고 새로 없던 신분당선도 도보로 딱 1.4km더라고요. 뭐 여름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서슬 걸어 다니면 되고요. 아니면 아침 바쁠 때는 버스 타고 내려가서 신분당선 이용하면은 강남역까지 40분이면 올라옵니다. 4, 50분이면 들어오니까 교통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자, 당연히 연식 자체가 23년, 24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는 조금 외관은 조금
노후핸드 보유도 그래도 뭐 관리를 또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영품 아드랩이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입니다. 721동 4층입니다. 4층 물건 404호 물건입니다. 자, 이 404호 물건 영품 아드랩이 초중고 여기 동남보건대 성균관대학교 지하철역 밑으로는 화서역 쪽에 신분당선이 공사를 하고 있다. 46평이니까 방 4개 구조고 앞뒤 맞바람 통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분율도 20평이니까 작지 않죠. 대지 지분도에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거래보다 빠른 2010년도 10월 18일 날 강모모 씨의 임차인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대학령 유보에 대한 부분은 좀 권리 분석을 조금 정확하게 해보고 입찰에 응해야 실수 없는 경매가 됩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 그래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입찰을 준비해야 돼요. 2001년도에 소유권 가져오셨고요. 2022년도에 건재당이 있었는데 결국 이 건재당 건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채권 금액이 6억 2천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1차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어찌 보면은 실거래가를 보면,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를 보면요. 가격대가 거의 지금 채권 금액 정도가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호가는 지금 7억이 넘네요.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평형. 호가는 지금 2층 물건이 6억 9천. 이제는 부동산에서도 여러분 이거 실입주 안 되는 물건들은 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물건들 지금 다 뺐을 거고 물건 올릴 수도 없어요. 거래가 안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토지를 허가를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실입주 해야 되고 2년 이상 무조건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층 물건은 6억 9천, 1층 6억 9천, 그리고 3층 7억 천, 5층이 7억 천. 그러니까 그게 뭐 7억 전후 다 호가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호가 여력에 넣은 데서 일반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대신에 경매는 다르죠. 자, 그러면 실거래가는 보시다. 실거래가 그래도 뭐 좋은 층이면서 수리 상태도 괜찮아요. 뭐 실거래가가 오히려 7억 중반까지도 올라갔네요. 7억 중반까지도 올라갔고요. 지금 호가 나와 있는 어찌 보면은 7억 천 이런 물건이 뭐 그거네요. 건매물이나 뭐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 물건이 건매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리 상태가 안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 7억 5천이나 이렇게 거래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층도 좋지만 내부 수리 상태가 사실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 물건은 7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물건입니다. 그죠? 7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죠. 아까 채무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6억 2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 그냥 뭐 6억 8천이든 6억 5천이든 건매 내놓고 건매를 팔아가지고 부채 처리해버리고 이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채무는 지금 요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이분도 지금 팔려고 해도 쉽게 팔리지가 않아요. 사는 사람 자체가 사는 사람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금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중개를 해서 사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도 아이고 막 부동산 통해서 팔려고 해도 제가 받기도 좀 어렵고 사는 사람들 매수 심리 자체가 좀 꺾여가지고 중개 거래 자체는 거래량은 팍 줄었습니다. 대신에 신고가는 계속 갱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개를 해서 팔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어차피 경매 시장에서도 요즘 좋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니까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고 부채 정리하고 이사 나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소유주로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떻든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아무리 건매물 도장 찍으려도 6억 7, 8천 이상은 줘야 건매물 도장 찍을 수 있는 감정 가격 아니었습니까? 경매니까 또 한번 이때 한번 유찰이 된 거죠. 4월 달이니까 이때는 당연 유찰이 되겠죠. 지금 같으면 상황이 조금 더 다를 듯 하지만 그래도 유찰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한번 유찰되고 나니까 최저가 4억 8천 100이지 않습니까? 6억 9천에 나와 있는 물건을 1, 2천만 원 깎으려고 부동산에서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 경매를 이용해 가지고 4억 8천 160만 원짜리를 내가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권리 분석 정확하게 해가지고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실중개 금매 가격보다 수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상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 경매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영상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 가외적인 부분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실수요 내 집 마련 생각하시고 조금 넓은 평수 취약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이라 그러시면 교통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주변이 다 학군지이기 때문에 수요는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혼자서 연구를 잘 해보시고 그러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내 전재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이 초보에 내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러면 소금이 발휘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경험이고요. 저는 여지까지 솔직히 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고 날 만한 물건 자체를 진행을 안 합니다. 이러고 대신 이제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수 물건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나가면서 사고 없이 여지껏 경공매를 하고 있는 실무가입니다. 여러분.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군지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 신규 신분당선 역사도 1.4km 이내에 개통되는 그 지역에 있는 수원에 있는 영풍 마더레벨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 주세요.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